여기 무슨 당이냐, 그래서 제가 이런 당이다 라고 설명하면 왜 그 당으로 나오냐, 다른 충분히 알고 있는 이제 더민주나 아니면은 국민의힘으로 나오지. 군소정당을 선택했을 때 사표가 될 것이라는 이 불안감은 결국에는 두 양당에 쏠릴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건데 1-가와 2-가 후보는 유세기간 내내 볼 수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유세하지 않아도 뽑히니까. 청년 정치인이 크게 약진한 지난 6일 지방선거. 20, 30대 청년 의원이 전체의 10%를 넘는 416명이나 뽑혔는데도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후보였고 군소정당 소속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소속도 1명뿐이었습니다. 4년 전 선거에서 정의당 4명, 현재 진보당의 전신인 민중당은 3명, 무소속 3명이 당선한 것과 비교하면 청년 정치가 전반적으로 성장한 가운데서도 거대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청년 정치인들은 초라하게 낙선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정당은 많은데 왜 이른바 양대 정당만 표를 받는 걸까요? 여기 지난 6일 지방선거에 나섰던 청년 3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외친 녹색당 이숲. 제설제 이런 것들을 또 친환경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친환경 공공급식, 채식급식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청년으로선 드물게 광역단체당에 도전한 기본소득당 김한별. 당명이 기본소득인 만큼 기본소득에 대해서 제1공약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지난해 11월에 시민단체를 만든 동료 6명과 시의원의 동반 출마를 시도했던 김영우 씨입니다. 지역에 정치가 필요한데 너무 무섭고 돈이 많이 든다였어요. 7명이면 해볼만 한데? 라는 생각으로 그래 우리 7명이면 떼거지로 나가보자. 이들은 모두 당선하지는 못했지만 선거 기간 내내 양대 정당이 전면에 내세우진 않았던 기후위기 대응과 기본소득, 페미니즘 등 다양한 청년 정치 의제의 중요성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를 제일 처음 녹색당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거대 정당에서는 관심이 그렇게 많이 없죠. 표면적으로 어쨌든 다당제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작은 정당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소득당의 당원들이 27.8세예요. 당원들의 그 평균 나이대가. 그래서 청년들이 만든 정당이고 지금 시대 위기에 대해서 정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고 큰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당선 가능성도 올라갈 테지만 거대 정당 안에서는 청년 정치 의제를 마음껏 말할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 청년이 하고자 하는 정치를 당에서 밀어줄 것인가 아니면 진짜 청년의 얼굴이 필요해서인가?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양한 배경을 지닌 청년 정치인을 이미 많이 배출했고 청년 공천을 확대하는 등 청년 정치 성장에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최근 제정된 청년 정치 사다리법도 이들 정당에서 나왔습니다. 어찌됐건 양당의 기득권으로부터 선택받아야지만 원내에 진출할 수 있고 의정활동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어찌됐건 기득권이 보호막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요. 소수자분들을 위해서 정당 공천이 오히려 필요하고 그 제도를 잘 활용하면 맛있는 요리가 되는 거고 그 제도를 잘못 활용하면 흉기가 되는 거죠. 다만 양당이 아무리 청년 정치 의제를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더라도 개별 의제를 앞세운 정당과는 이를 실현하는 적극성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캐치올 파티라는 말을 쓰거든요. 모든 걸 다 붙잡는 정당. 특정한 어떤 사회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기보다는 모든 사람들 모두한테 열려있는 정당이에요. 그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권자들의 그다지 많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게 느끼는 이슈에 대해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 정책화를 시켜야 될지를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겠죠. 담론과 어떤 의제의 형식과 전문가 집단과 이런 여러 측면에서 기존의 거대 정당들이 자신의 영역으로 이것을 빨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빨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문제를 다루고 해결해가는 데까지 가지 않는 거죠. 심지어 오랫동안 원내에서 양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온 정의당에서도 청년 정치인은 자기 의제를 온전히 실현하기 어려운 순간에 맞닥뜨립니다.
어떤 의제에 대해서 이제 뭐 발언을 하고 나면 이건 노동이 아니잖아 라는 이야기로 한참 지체가 되는 거죠. 다른 분야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면 또 다른 분야에서 불안해 하시는 거죠. 이쪽은 놓치고 가는 게 아닌지. 그만큼 제3당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치를 말하는 제4당, 제5당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한 표씩 행사하지만 지방의원은 지역구마다 반드시 2명 이상 뽑히게 돼 있습니다. 득표율이 높은 순으로 2명 이상이 함께 당선되는 건데 실상은 양대 정당에서 후보를 한 명씩 내면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과 경쟁 없이 두 후보가 그대로 당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한 지역구에서 최대 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일부 지역에 시범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4명이나 5명의 의원을 뽑는 지역구는 전국 49곳에 불과했고 그나마 당선된 청년 15명은 양당 후보들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불만을 느끼고 뭔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수의 폐쇄된 엘리트 집단 내에서만 반복적으로 권력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 정당이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지방선거 때 지금처럼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 정당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배정하지 않고 순서를 임의로 섞어 투표용지에 기재하거나 영국이 기호 없이 후보를 이름 알파벳 순서대로 표기하는 것처럼 가나다 순서로 적어놓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후보자 정보가 부족한 기초단위 선거일수록 기호 배정 순서가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는 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정당 설립을 더 쉽게 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서울에 중앙당을 둬야 되고 그 다음에 5개 이상의 시도당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그러니까 5000명의 당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은 1번 지방에만 근거를 두고 있는 정당은 존립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우리 뭐 예를 들자면 뭐 관악산의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정당 이런 거는 이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지역 정치에 다당제가 정착한다면 지방의회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청년 정치인들이 구체적인 생활 속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이것이 긴급하고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문제를 제대로 감지하고 대변해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작은 정당들이 그와 같은 지점을 명확하게 대변해주고 대표해줄 수 있다면 청년층의 보다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정치인은 뿌리가 있는 정치 기반을 얻고 주민은 여러 정당과 청년 정치가 추구하는 다원적 가치를 생활 가까이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지방의회에서 다당제 청년 정치가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2030 지역정치 리포트 8화에서는 해외로 눈을 돌려 청년이 제대로 목소리 내는 실제 사례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